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공한 남자는 결국 새 여자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10년 동안 사업 실패를 딛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고집스런 도전 때문에 집안은 늘 어렵고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파출부와 부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를 응원하며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세월을 견뎌낸 끝에 아빠의 사업은 대박이 났고 우리 가족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죠. 그런데 그 무렵 부모님은 갑작스레 이혼을 발표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나갔고 아빠는 덤덤한 얼굴로 이제 너는 나랑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제야 잘 풀리기 시작한 삶인데 왜 헤어져야 하냐는 질문에 아빠는 그저 엄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라고만 대답했죠. 이유를 캐물어도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엄마 역시 그저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저를 식탁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인사해라. 내 새엄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와 이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빠는 젊고 화려한 여자를 데려와 저에게 앞으로 엄마처럼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차가웠고 제게 건넨 인사는 억지 웃음으로 포장된 얄팍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말하자 엄마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지은아. 엄마는 이미 아빠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고 그 여자가 언제부터 아빠와 가까워졌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참고 조용히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역시 재혼을 결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엄마의 첫사랑과 말이죠. 한때 집안 반대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던 그 사랑이 우연한 재회로 다시 불꽃을 튀긴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반전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희생 위에 만든 사업의 특허권 중 일부가 엄마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건 과거 아빠가 특허 신청을 하며 엄마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삼아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이혼 후에도 그 권리를 주장했고 결국 아빠는 사업권의 일부를 엄마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빠의 사업은 흔들렸고 새엄마라는 여자는 결국 아빠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묵묵히 엄마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짜 이긴 사람은 희생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이란 걸요. 사실 엄마는 바보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으니까요. 사업이 성공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빠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지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에 차서 모든 것을 혼자 이룬 듯한 태도로 일관했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변화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거칠어진 손과 퀭한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점점 멀어질수록 엄마는 더욱더 참고 또 참았고 결국 아빠는 그렇게 준비해온 이혼을 통보한 것입니다. 엄마는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아빠의 입장을 이해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뒷바라지하며 파출부와 부업으로 아빠를 뒷받침해온 엄마가 이젠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재혼 발표.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는 거침없이 새엄마를 데려왔고 제게도 이제는 이 사람을 내 엄마처럼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보는 앞에서도 얄팍한 미소로 아빠를 쥐락펴락하고 있었고 아빠는 그런 그녀의 말이라면 뭐든 따르며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죠. 그 무렵 엄마는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스스로를 위한 삶이었죠. 엄마는 이혼 후 집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우연히 자신이 예전에 사귄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잠시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미혼이었고 예전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망설였습니다.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 아빠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었고 엄마는 비로소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뻤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요. 동시에 울컥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왜 이제야 행복을 허락받는 것인지 그 오랜 시간의 희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빠는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들은 날 평정을 잃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지윤 엄마가 벌써 재혼을? 당황한 목소리, 뒤늦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빠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자신의 삶이 있었고 옆에는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재혼 상대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엄마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과거를 알고 그 모든 고생을 인정하며 엄마의 아픔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새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따뜻함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살아가 보고 싶어. 너도 나처럼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엄마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재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아빠의 태도는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겉으론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은 뒤집힌 듯 했습니다. 특히 새엄마가 집에서 엄마의 재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집안이 뒤집힐 정도로 소란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재혼을 한다고? 웃기지도 않네. 누구한테 그렇게 억울했는지 이혼하자마자 남자를 만나? 바람 핀 거 아니야? 새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고 아빠는 애써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도 분명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새 출발을 했고 엄마는 당신들보다 훨씬 조용하게 예의를 지키며 움직였는데 왜 엄마의 재혼에는 그렇게들 발끈하는 건지. 저는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반응이 전해졌을 때조차 엄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 그 사람도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도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야지. 엄마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때로 그런 엄마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방식이라는 걸. 그 무렵 엄마는 새 아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조용히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대신 소박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하기로 했죠. 엄마는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웨딩드레스가 뭐가 중요하겠니? 진심이 담긴 축복 몇 마디면 충분하지.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를 축복해 주자고.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 서 있던 엄마가 처음으로 앞에 나서는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도 당당했고 미소는 참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고 새아빠는 엄마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엄마만은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빠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엄마랑 살게요. 더 이상 여긴 제 집이 아니에요. 아빠는 화를 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렇게 나가면 너 후회할 거야. 내 엄마는 지금 혼자 살기도 벅찰 텐데 너까지 끼면 어떻게 하시겠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아빠의 가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엄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저한텐 그런 아빠보다 제 자신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로소 저희 모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새 아빠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낡고 어두운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과는 달리 새 아빠의 집은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전원주택이었고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이 공간에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엄마의 웃음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검소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허리 굽혀 파출부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됐고 새아빠는 엄마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려했고 함께 산책하고 마당에 꽃을 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주는 평온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엔 고함도 불안도 억지 웃음도 없었죠.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건 오직 진심 어린 웃음과 따뜻한 대화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아빠 좀 만나줄래? 한 번만 얼굴 보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빠를 떠난 뒤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배신감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용서는 네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거란다.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한 번쯤은 마주해보는 것도 괜찮아. 엄마의 말에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대신 추레한 점퍼 차림의 얼굴은 헬쑥하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아빠는 그저 주저앉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랑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땐 왜 그렇게 눈이 멀었는지 내가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빠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미움보다도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아빠는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남겨진 중년 남자일 뿐이었죠. 그는 새엄마가 이미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잃고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자 새엄마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빠는 자신이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너무 싫었고 저한테 새엄마라는 여자를 강요한 것도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가 때로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는 걸요. 아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말없이 아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서의 말은 쉽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빠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 용서와 미련 사이에서 수없이 마음이 오락가락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셨고 저는 점점 아빠의 존재를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아직은 가까워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쩌면 그 또한 인생의 큰 대가를 치르며 성장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둘씩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이 무너진 뒤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새엄마에게 버림받았고 그녀는 아빠의 지인들과 접촉해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여자였고 아빠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던 겁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빠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건 다행이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늘 그랬듯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무너졌던 분이 지금은 저를 위로해 줄 만큼 단단해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새아빠 역시 엄마를 아끼는 마음이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에서 엄마를 지지해 주었고 저에게도 친구처럼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지금껏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 난 내 친아빠는 아니지만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내게 기대도 돼. 무리해서 나를 아빠라 부를 필요는 없어. 그냥 내 편이 되어주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친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컸기에 더더욱 감동적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는 새아빠를 조금씩 마음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로 인해 저도 조금씩 예전의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 삶도 변해갔습니다. 대학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엄마와 새아빠의 응원 덕분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비록 모양은 달라졌지만 다시 하나의 온기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우리 가족은 작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아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방 하나 꾸며볼래?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말이야. 이제 내 공간도 제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 단지 엄마의 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집의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직접 방색도 고르고 책장과 커튼도 고르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 방이 이렇게 아늑해지니 엄마 마음도 포근하네. 너도 이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년 저는 너무 많은 일들에 휘둘려 살았으니까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빠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저는 제 감정을 눌러온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 즈음 아빠에게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지은아, 혹시 시간 되면 네가 좋아하던 그 도서관 앞 벤치에서 볼 수 있을까?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얼굴만 보고 싶구나. 저는 고민 끝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아빠에 대한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제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있는 아빠의 모습은 무척 초라했습니다. 초췌한 얼굴, 굽은 어깨,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종이 봉투 하나.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한테 전해주렴. 나한텐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건 꼭 전하고 싶었어. 그때 미처 못한 말이 있었거든.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지만 엄마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간단히 치유되지 않아요. 아빠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말로 다 하지 못할 후회의 빛이 가득했죠. 저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봉투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빠와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 내가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미안해.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 노릇할 수 있었어. 비록 끝은 이래도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람입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걸로 충분해. 난 미련도 원망도 없이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 지은아.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안쓰럽게만 느껴지니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직도 아빠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욕심이 너무 앞섰던 거지. 결국 자기가 소중한 걸 모두 놓쳐버렸잖아. 엄마는 그렇게 담담했지만 저는 그 속에 있는 깊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그리움도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죠.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봄을 맞이했고 저는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선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엔 경계도 하고 마음을 닫았지만 그는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너처럼 아픈 시간을 겪고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엄마처럼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아빠는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채 병상에 홀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말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한번 병문안 갈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엄마가 다시 아빠를 찾아가겠다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엄마는 이제 새 삶이 있잖아요. 엄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는 내 길이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잖아.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만큼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했던 동반자이기도 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구나. 이제는 어떤 것도 엄마를 흔들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요. 며칠 뒤 엄마와 저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입원해 있다는 말기 환자 병동은 생각보다 한산했고 병실 문 앞에 서자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빠는 너무도 야위고 낯선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고 예전의 기세나 자존심은 찾아볼 수 없었죠. 우리를 보자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너도 왔구나.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왔어요. 아빠는 눈가를 적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사실 나 많이 무서워. 혼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건가 싶더라. 나 너무 어리석었지. 엄마는 한 걸음 다가가 아빠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당신이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늦었지만 그 말은 받아들일게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솟구쳐 올랐지만 이젠 그를 원망하기보단 그저 한 인간으로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지. 새엄마라고 데려왔던 그 사람. 지금 생각하면 내 욕심이었어.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널 상처 준 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실수로 누군가가 다치면 그건 평생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도요. 아빠가 지금 이 말을 해줘서 조금은 편해졌어요.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엔 한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고 저희 셋은 말없이 그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도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엄마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제 정말로 이 고리를 끊자. 내 인생에도 이제 상처 말고 사랑만 남도록 하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고. 아빠는 그의 선택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엔 후회와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유난히 맑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빠를 마지막으로 만난 후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평온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꺼지는 듯한 어쩌면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장례 절차를 도우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았던 분이 끝까지 인간적인 예를 지키셨죠.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고통도 품고 안으로 녹여낼 줄 아는 진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옛 지인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찾아왔지만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돈과 성공을 줬던 삶이 남긴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가에 따라 마무리도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길고도 기묘한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많은 것을 남겼고 동시에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결국 마지막엔 한 인간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며칠 뒤 새아빠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졸업 여행 계획 있어? 너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 잠깐이라도 바람 쐬고 오는 건 어때? 저는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제 여행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럴까요? 나도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생각 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곧장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우리 세 사람. 어디 멀리까지 말고 바다 보이는 조용한 펜션 같은 데 가서 하룻밤 묵자. 어때?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저와 엄마, 새아빠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다는 마치 지난 시간들을 모두 덮어줄 듯 묵묵히 출렁이고 있었죠. 그날 밤 펜션의 작은 마당에서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너도 너만의 미래를 생각할 때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내 삶을 만들어 가렴.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위해 희생했기에 저 또한 엄마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엄마는 홀로서기를 끝마쳤고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이제 내 길을 걸어야겠구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한 장의 인생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매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고, 새아빠는 그런 엄마 곁을 지키며 종종 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에 몰두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꼭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새아빠와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프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기대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종종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밥 먹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 너도 알지? 엄마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던 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도 엄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에게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혹시 너 유학 생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해외 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큰 결정이고 나를 떠나는 걸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말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인턴십이 있긴 해요. 근데 나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를 키워낸 엄마가 이제는 저를 세상 밖으로 보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미소는 눈부시게 빛났고 저는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턴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걱정도 됐지만 엄마와 새아빠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생겼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타는 날 공항에 배웅 온 엄마와 새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비행기에 올라서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배신, 눈물과 상처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줬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잊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준 두 사람. 나의 엄마 그리고 내 인생에 들어온 또 하나의 가족.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복수. 이 모든 감정이 교차했던 지은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어릴 적부터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살아온 가족. 하지만 남편의 성공 이후 그 믿음은 무너졌고 엄마는 한순간에 버림받는 조강지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엄마는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희생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지켜본 딸 지은이는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결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성공 뒤에 있는 희생을 잊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없다면 그 어떤 성공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늦더라도 가능하다는 희망도 함께 전해집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곁을 지키던 엄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이었고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웃으며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게나마 울림이 되길 바라며 모든 부모와 자식, 부부와 연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 앞에서 좀 더 진심이길 기도해 봅니다.